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요즘에 아파트가 오른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빌라 가격마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이것마저 급상승을 하면 정말로 이제 살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 가격 급상승,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 자, 15년을 보고 투자를 하자가 오늘의 요지인데,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빌라 가격이 급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가격 상승 기사를 보면, 자, 날개단 빌라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장. 그래서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아파트, 준아파트는 앞으로 아파트가 될 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준재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예정지, 그리고 기존 빌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하면 아파트가 되는 것이 확실한 상품들도 당연히 아파트가 상승하는 만큼 오르겠죠. 왜냐면은 아파트가 오른 만큼 얘도 아파트가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간 될 거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요만큼의 갭은 앞으로 아파트가 되면서 돈을 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낼 금액만큼, 그렇지만은 상승률이나 상승 그래프의 어떤 방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그리고 우리가 기존 빌라들은 안 올랐었어요. 원가 개념이에요. 피가 없습니다. 그냥 오르는 것 자체가 원가 개념으로 건축비가 오르면 오르고, 거기에 땅값이 오르면 땅값만큼 오르고, 이 정도지 특별한 개발에 대한 이득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 시장이 기존 빌라 시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든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빌라들이 준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급상승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파트가 그만큼 오른 것만큼 얘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상승하기 전에 사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준재개발 예정지마저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되려고 폼 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고 폼 잡고 있는 것들까지 올라버리면 이제는 도저히 진입을 할래야 진입을 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신림동 거 한번 볼게요. 우리 금관구 별로 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금관구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번 보면은 권리 가격이 784만 원 나온 게 매매 가격이 6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비인기 지역이라도 관악산 밑에 붙어있는 비인기 지역이라도 프리미엄은 무려 6억 4,300이나 붙는 겁니다. 권리가액이 700만 원인데 매매 가격이 6억 5천이라는 뜻은 프리미엄이 6억 4,300이라는 뜻이죠. 신림동에서 재개발만 되더라도 프리미엄이 6억 4천인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 빌라 시장에서 재개발이 되는 단계로 만약에 한 단계 등급이 상승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이 아까 보셨던 그래프들처럼 6억 이상이 훨씬 넘는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럼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개발 얘기만 나오면 뭔지 몰라도 막 올라요. 그냥 공공재개발 뭔지 잘 몰랐습니다. 2월 4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 그 후 매물 사라지고 호가 껑충, 뭔지 몰라도 막 올라요. 개발만 나오면 오릅니다. 공공재개발 거론에 공공재개발 지금은 뭐 다 안 가려고 하지만은 역세권 중공업지 매물 실종 호가 급등, 이게 올 초의 기사들이에요. 변창흠표 공급 대책에 중공업지역 들썩 빌라 3, 40개 싹쓸이, 무조건 개발 얘기만 나오면은 호가가 급등을 하고, 그게 방향이 뭐던 어떤 개발에 대한 방법이 뭐던 간에 개발 얘기만 나오면은 가격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이 지금 너무 많이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용지, 역세권, 뭐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지도 마찬가지 소규모 정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든 지금 개발 가능한 법률들이 지금 그리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지 5,000제곱미터 이상, 저축노후 1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하던 것들을 소규모 정비로 해서 역세권 5,000제곱미터 미만, 중공업지, 신구 혼재 노후 주거지역, 그러니까는 5,000제곱미터 이상만 개발하고 10,000제곱미터 이상만 개발하다가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도 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가 됐던 간에 역세권이 됐던 중공업이 됐던 저축노후 어디든 간에 개발을 할 수 있고 면적에 대한 제한도 안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전체가 다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후도가 나오고 주민이 동의를 하면 어디든지 개발이 가능하고요.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냥 지정도 다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다 그냥 지정도 가능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어디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한번 보면은 역세권은 더합니다. 역세권은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 이내였는데 지하철 승강장에서 500m 이내까지 가능할 것. 그래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제가 이걸 그때도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개발 방법들이 많고 여러 가지 모든 지역들을 다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중에 역세권도 개발이 가능한데 역세권 범위 500m에 대해서 제가 선을 다 그어봤습니다. 역세권 500m 내에서 선을 다 그어서 이것을 원으로 그렸어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m 반경으로 다 원을 그려봤더니 거의 다가 개발지에 포함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현행 정책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디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라면은 아파트가 오른 만큼 어디든지 간에 가격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재개발 정상화 추진위한 사전 조치를 발표를 했었죠. 2021년 4월 21일 날. 그래서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객관적인 사항보다는 주관적인 사항에 주민이 원하는 것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석을 둔 다음에 바로 또다시 발표를 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5월 달에 발표를 해요. 4월 달에 사전 포석을 둔 다음에 5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단축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들을 폐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완화까지 발표를 한다라면은 서울시 어디든지 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이렇게 그럼 굉장히 쓰러질 만한 데만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배 5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5구역에 신구 드림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2021년 1월에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새로 짓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새로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건 2020년 5월 사진입니다. 2021년 1월에 이런 멀쩡한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막 쓰러지는 집들만 철거를 할 것 같죠? 아마 대부분 시청자들 중 집보다 더 새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쓰러져 가야만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정동 136 재건축 지금 철거가 완료된 곳이에요. 자, 이런 건물들 3개가 몰려 있죠. 다 철거합니다. 그냥 다 철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아까울 것 같은 동네도 철거를 하면 너무 아까워 미칠 것 같은 동네도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제가 영상에 과천 주한마을 갔다 온 곳도 마찬가지예요. 참 철거하기 아까운 동네 같은데 내일 모레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철거되는 현장들 가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한남동처럼 한남동이 아직 철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막 쓰러져 가는 동네도 철거를 안 했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철거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고정관념일 겁니다. 자, 그래서 15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해라. 어차피
다 뭐 개발된다라고 해서 확정이 돼도 빨리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철거될 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는 항상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자, 15년 전에 개포주공 5단지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개포주공 5단지 15년 전에 6억 9천, 7억 4천 하던 거예요. 6억 4천, 7억 9천 하던 것들이 지금 27억, 28억입니다. 15년이 지나서 6억 9천 하던 게 28억이에요. 이때 15년 전에 무슨 재건축이 뭐 확정돼서 막 진행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와서 개포주공 5단지 아직 철거 안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6억 9천, 7억 하던 것이 지금 28억이에요. 앞으로 6억 9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15년 뒤에 28억이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이거 돈 모을 수 있습니까? 15년 만에 20억 올랐는데 15년 만에 20억이 올랐어요. 100억짜리가 20억이 오른 게 아니라 7억짜리가 20억이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준비를 안 하셨으면 지금도 못 하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2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지금은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을 많이 포기를 하죠. 주식을 하는 이유도 집을 사기 위한 거예요. 부동산이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서 주식을 젊은이들이 합니다. 집 있으면 몇 달 새 벼락부자, 집값 폭등에 일을 왜 하는지, 뭐 지금 진짜 뭐 노동에 대한 근로 의욕이 너무 상실되고 있죠. 사실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벼락거지 월급만큼이라도 건지자 하면서 지금 월급만 빚다가 벼락거지 8시 50분이면 화장실 가는 주식 열풍이 막 돌고 있어요. 그냥 다 놓쳤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회사 다 잘립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 자, 그래서 결론 내면은요, 개발의 규제 및 노후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발에 대한 주체도 엄청 다양화되고 있어요. 공공주도,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공민간 협력 등등 어디든 개발을 할 수 있고 주체도 다양해요. 어디든 어떤 방식이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구릉지,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소규모, 대규모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 등록금만 대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이 없으면은요, 취직해서 주식하다가 잘려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입지를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겠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